당신은 지금 은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이제 60이면 내려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 적. 회의 중에 젊은 후배들의 에너지를 보며 이제 내 자리가 슬슬 끝나가는구나 느낀 순간.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58세 대기업 부장 김정수 씨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은퇴라는 문턱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충격과 재정적 현실, 그리고 그 후의 회복 과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김정수 씨는 30년 넘게 한 대기업에서 근무한 전형적인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연봉은 1억이 넘었고 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자녀 둘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림을 맡아왔습니다. 겉보기엔 안정된 중년의 표본이었죠. 하지만 그는 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임원 후보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후배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58세가 되던 해 그는 스스로 결심합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준비하자. 그렇게 60세 은퇴를 목표로 은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계산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3억 원,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월 180만 원 예상. 그리고 개인연금과 투자 수익을 합치면 노후 자금은 총 6억 원 정도였습니다. 겉보기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매달 고정 지출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 돈은 순식간에 줄어든다는 걸 그는 간과했습니다. 은퇴 후 2년 차에 접어들자 그의 통장은 매달 300만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외식, 차량 유지비, 자녀 결혼 지원, 부모님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계획한 예산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돈이 줄 몰랐습니다. 일할 땐 몰랐어요. 은퇴 후엔 돈이 나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김정수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심리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늘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고 후배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빠져도 돌아가는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할 일이 없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제 쉬어야지라며 위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생활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하루 일정에 참견했고 아내는 그를 갑자기 나타난 손님처럼 느꼈습니다. 부부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방 식탁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라져도 누가 알까? 그 시점에서 그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역할을 잃은 겁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큰 충격은 소득의 상실보다 정체성의 붕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장님으로 불리던 사람은 집에서는 남편일 뿐입니다. 조직에서 결정권을 쥐던 사람은 가정에서는 그저 조언자에 불과합니다. 김정수 씨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세의 나이에 대기업 출신 경력은 오히려 부담이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팀워크가 안 맞을 것 같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중소기업에서는 급여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달을 구직 사이트를 뒤지다 그는 결국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과거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에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일이 있다는 감각이 그를 살렸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하루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는 그 경험을 두 번째 사회 진입이라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은퇴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일을 은퇴의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 35년이 적응 훈련기입니다. 그 시기에 경제 구조를 바꾸고 인간관계를 조정하고 일상 루틴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둘째, 돈보다 리듬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는 출근회의 보고로 짜인 리듬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 리듬이 사라집니다. 김정수 씨는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는 공허감이 가장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오전엔 독서, 오후엔 글쓰기,
저녁엔 산책이라는 루틴을 만들며 하루의 틀을 되찾았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는 줄이되 깊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 중심의 관계가 사라지면 진짜 남는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엔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부담을 느꼈지만 이후 비슷한 시기의 은퇴자들과 함께 세컨드 라이프 모임을 만들며 마음의 버팀목을 찾았습니다. 김정수 씨의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5,060대 대기업 출신 직장인들이 거의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남성의 절반이 1년 내에 재취업을 시도하지만 그중 60%는 6개월 내에 그만둡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처럼 성과 중심의 경쟁은 없지만 존재의 이유를 찾는 과정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의 계획이 아니라 삶의 설계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은퇴 전 3년은 리허설 기간으로 생각하십시오. 월급이 끊긴 후의 생활비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어디인지 체감해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은퇴 후엔 하루의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은 꼭 돈을 버는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봉사, 글쓰기, 가드닝, 운동 모두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 관계를 선택적으로 재정비하십시오. 회사 중심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진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3명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넷째, 자존심보다 리듬을 지키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하루 한 번의 외출, 주 2회의 만남 같은 단순한 리듬이 은퇴자의 멘탈을 지탱합니다. 김정수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은 내 인생의 마지막 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옮겨가는 통로였습니다. 다만 그 문을 미리 닫아놓지 않으면 열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공허함이 됩니다. 인생 2막은 퇴사 후가 아니라 준비하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아직 그 문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작은 경고이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쉼과 자유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그 단어는 자유보다 불안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직함과 성과로 쌓아온 사람일수록 그 상실감은 깊고 무겁다. 58세 대기업 부장 김정수 씨의 이야기는 그 전형적인 사례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믿었다. 퇴직금을 계산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계획하며 심지어 은퇴 후의 소비 구조까지 엑셀로 정리해 두었다. 그러나 계산표에 빠져 있던 것은 인간의 감정과 시간의 무게였다. 돈의 흐름은 예측할 수 있지만 마음의 공백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었다. 그는 퇴직 후 3개월 만에 그 사실을 체감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하루가 너무 길었다. 계획표는 있지만 동기부여가 없었다. 계획은 머리에 있었으나 실행할 이유가 가슴에 없었다. 사람은 이래서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다. 사회적 관계, 성취감, 존재의 의미를 함께 얻는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사라질 때 인간은 경제적 은퇴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를 경험한다. 김정수 씨가 처음 경험한 우울감은 그런 붕괴의 신호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혼란을 돌파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역할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대기업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 자문과 강연 활동을 시작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감각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사라지면 숨이 막히죠. 이 말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하는 진실이다. 은퇴 후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은 자산이 아니라 의미의 구조다. 직장에서의 의미를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그 준비를 하지 않는다.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사고 연금을 늘리는데 집중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결과 수많은 중년들이 경제적 불안보다 심리적 공허 속에서 무너진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2년 차에 접어든 남성의 40%가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한다.
그중 상당수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즉,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존재의 감각이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 재구축이다. 첫 번째 단계는 하루의 틀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직장에서 일하던 시절에는 회사가 그 틀을 대신 만들어줬다. 하지만 은퇴 후엔 스스로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김정수 씨는 은퇴 후 6개월 동안 시계를 보지 않는 습관을 들였다고 한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오히려 그 자유가 무질서와 허물을 낳았다. 그는 이후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10시에는 책을 읽고 오후에는 글을 쓰거나 사람을 만나는 루틴을 만들었다. 그 단순한 반복이 그를 다시 안정시켰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듬 기반 보건력이라고 부른다. 일정한 리듬은 인간의 불안을 낮추고 존재의 지속성을 회복시킨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의 재정비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급격히 줄어든다. 직장 중심의 관계가 사라지고 남는 건 가족 몇 명뿐이다. 문제는 그 가족 관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은퇴한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아내는 오랜 시간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김정수 씨도 처음엔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었다. 아침 식사 시간, TV 리모컨, 청소 방식 같은 사소한 것들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의 삶의 침입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는 집안일을 돕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으로 바꿨다. 설거지나 청소를 분담하고 주말엔 함께 장을 보며 대화의 시간을 늘렸다. 관계의 재정비는 동반자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함께 사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의 재정이다. 우리는 일이라는 단어를 여전히 수입이 있는 노동으로만 인식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 일은 존재를 유지시키는 활동이어야 한다. 봉사, 교육, 글쓰기, 농사, 강연 모두가 일이다. 김정수 씨는 자신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에는 은퇴자들이 놓쳐선 안 될 핵심이 담겨 있다. 연결감은 인간의 정신적 생존에 필수적이다. 고립은 은퇴자의 가장 큰 적이다. 네 번째는 재정의 현실화다. 은퇴 후의 경제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과거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한다. 주거, 차량, 외식, 자녀 지원 등 모든 비용이 직장 시절의 수준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소비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김정수 씨는 처음엔 이를 인정하지 못했다. 내가 왜 이걸 줄여야 하나라는 자존심이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자존심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은퇴 후의 자존감은 소비 수준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전환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기다. 청춘의 목표가 성취였다면 노년의 목표는 지속이다. 과거엔 속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방향이 중요하다. 김정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땐 올라가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나서야 내려가며 보는 풍경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이 문장은 단순한 회한이 아니라 깨달음의 언어다. 은퇴란 내려놓음의 예술이며 동시에 재시작의 용기다. 결국 은퇴란 삶의 두 번째 도전이다. 첫 번째 인생이 타인이 만들어준 무대였다면 두 번째 인생은 내가 직접 짓는 무대다. 우리는 직장에서 얻은 능력과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나만의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남과 경쟁하는 리듬이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하는 리듬이다. 김정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단순하다. 은퇴는 돈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의미를 다시 써야 하는 순간이다.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두 번째 청춘의 시작이다.